자, 순환이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학교에서 이제 이걸로 수행평가를 보신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내용 줄거리 같은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두드러진 게 뭐냐면 전쟁 후를 다루고 있는 6.25 전쟁 후를 다루고 있는 전후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순환, 우리 민족의 순환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 아픔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극복하는데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냐? 협력이에요. 함께 힘을 합치는 겁니다. 협력과 화합으로 극복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시점을 안 썼는데 시점을 좀 써볼게요. 전쟁작가 시점입니다.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상징적인 소재라는 거는 이 마지막 장면에 건너게 되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돼요. 2대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나무 다리의 어떤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힘을 합쳐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거든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교차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무슨적 구성이라는 거예요. 역순위적 구성이라는 거죠. 옆에서 써주면 돼요. 이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자체가요, 문체가 길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간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대는 아버지와 아들이죠. 제가 아까 스토리 설명하면 만도가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요, 일제 징용으로 끌려가요. 징용으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 아들은 뭐냐면 6.25 전쟁이죠. 6.25 전쟁. 전쟁에 참전해서 다리를 잃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만두와 진수라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 민족이죠. 그지? 순환을 당한 역사적 순환. 순환으로 고난을 겪는 우리 민족이다. 그죠? 역사적 순환이라는 건 일제강점기와 그 다음에 6.25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민족 전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스토리 같은 것들이 이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 있는 그 소재들을 찾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랑 좀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와요. 진수가 드디어 전쟁에서 돌아온대요. 살아서 돌아온대요. 자, 아무개는 전사했다.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말이니까 전사라는 말이죠. 거기 네모 한번 할게요. 전사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지? 통지가 왔고, 어떤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소식이 없었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온대요. 자,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박만도는 아버지죠?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서 넘을 수 있는 용머리제 이제 산 언덕 같은 거죠. 이제 고개 같은 거예요. 단숨에 올라탔어요. 왜? 아들이 온다니까. 어때서? 이제 심리 뭐죠? 기쁘고 설레죠? 기쁨, 설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그러나 그는 고객마루에서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빨리 아들을 보고 싶으니까. 들 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무심무심 피어오르며 삐 기적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곧 기차가 올 것 같죠?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 가까워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이 위로 한 뼘 가량 떠올랐으니 아직 정오가 되려면 오전 12시가 되려면 아직 멀은 것, 아직 차례가 멀은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어요. 아들을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간단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필기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까짓거 잠시 앉아 쉬면 뭐하는 기고 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누르면서 팽 마른 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휘청휘청 고개길을 내려가요. 그래서 아들이 온다는 사실에 이 사람 팔을 잃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몸의 중심 잡는 게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그지? 근데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도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고개를 막 거뜬히 넘고 그 다음에 고갯길을 막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내리막은 오르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대고 팔을 흔들라치면 절로 굴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우니까 막 고갯길을 내려가게 된대요. 만두는 오른쪽 팔만 앞뒤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은 조끼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넣고 있어요. 3대 욕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 말고.
3대 독자가 죽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조금 의아해요. 병원에서 나온다는데 아들이 어디를 좀 다치긴 다친 것 같은 모양인데 설마 나같이 이렇게 장애를 얻게 되진 않았겠지. 만두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매자락을 내려다보았어요. 그 소매자락에는 여기 중요한 말이네. 그 소매자락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왼쪽 팔을 잃었다. 왼쪽 팔이 없다. 네모할게 여기 별표 하나 하고요.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왔죠. 자, 만두가 일제징용으로 한쪽 팔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소매자락이 어깨 밑으로 덜렁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 그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볼기짝이나 장단지 같은 데를 총알이 약간 스쳤겠지. 별 큰 부상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그 언살스러운 내용이 견딜 수 없을 거 말고 하며 슬며시 걱정. 지금 걱정되는 말투에 병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다쳐서 나온다는 얘기지? 에이, 별거 아니겠지. 그지? 걱정과 불안의 심리가 느껴지죠. 자, 그는 속으로 이런 소리를 주워 삼겼습니다. 내리막길은 빨랐어요. 자, 벌써 고갯마루가 저만큼 높이 쳐다보입니다. 사무토기를 돌아서면 이제 들판이에요. 그러면서 내리막길을 쏘아내려온 기운 그대로, 자, 내리막길을 신나게 내려오는 그 기운 그대로 만든 들길을 젠걸음, 빠른 걸음으로 나가다가 개천에 이르러서의 걸음을 멈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가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당시 사회상은 뭐예요? 6.25 전쟁 전후의 모습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해서 어떤 사람은 소식을, 그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지?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죽었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6.25 전쟁 직후고요. 직후로 전쟁터에 나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소식이 없다. 이라는 소식을 거기서 알 수 있고, 가와 나에 드러난 만두의 심리 변화. 자, 앞에 여기 이 부분이 이 필기가 뭐가 되어 있었어요? 자, 기쁨, 설렘 이라고 되어 있었죠? 기쁨, 설렘에서 아들이 그죠? 병원에서 온다고 하니까 걱정과 불안으로 되어 있는 심리 변화. 만두의 심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무리하게 잡고 또는 잡고에 있는 부분이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대고 팔을 흔들라치면 나문단에서 4번 5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여기 대고라는 말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변함없이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딨냐면 조금 밑으로 내려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맨 아래에 있네요. 좀 지워볼게. 여기 보면 노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노상이라는 단어 여기 보시면 있죠? 노상 이 부분에 그래서 대고랑 노상 쓰시면 됩니다. 단어 어휘까지 한 번 더 챙겨볼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봐서요. 자, 다문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나무가 놓여 조그만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한여름 장마철에 들어설치면 배꼽이 묻히는 수도 있었지만 요즘 하긴 무릎이 잠긴 말듯 한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깊진 않다는 거죠. 가을이 깊어지면서 가을 네모이렇게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네요. 밑바닥이 훤히 드러날 만큼 물이 맑대요.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가는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면 절로 이가 시려울 만하대. 만두는 물기슭에 내려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고이춤 어이 6번 어휘 같이 볼까요? 고이나 바지의 허리를 접어서 여민 사이 이거를 고이춤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한번 적으면서 어휘 한번 읽어볼게요. 뜯어 헤쳤습니다. 오줌을 찍 갈기는 거다. 그래서 길바닥에서 지금 오줌 싸고 있죠? 굉장히 격식을 차리지 않는 인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만두의 성격이 또 성격이나 심리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격식을 차리는 성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거울면처럼 맑은 물 위에 오줌을 가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거품을 이루니 여기저기 물고기떼가 모여든대요. 제법 엄지손가락만한 피리미 같은 거죠. 피리미. 여러 마리예요. 한 바가지 잡아놓고 한 잔 쭉 들이켰으면 저 물고기 잡아서 술이나 한 잔 먹었으면 좋겠대요. 그죠? 굉장히 소탈한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목구멍에서 꿀꺽했습니다. 고개를 향해서 마른 코를 팽 풀어 던지고 그는 외나무 다리를 조심히 뒤졌어요. 길이가 얼마 되지 않은 다리였으나 아래로 몸을 내려다보면 제법 아찔했고요. 그는 이 외나무 다리를 굉장히 퍽 조심스럽게 건넙니다. 건너는 이유가 있겠죠.